안녕하세요 친구들. EBS 라이브 특강 사회수업의 유소진입니다. 자, 3, 4교시 이제 사회수업을 할 차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러 오기 위해서 선생님이 길을 이렇게 쫙 이렇게 달려오는데 오늘 꽃이 엄청 폈더라고요. 막 벚꽃과 개나리와 이제 많은 꽃들이 이렇게 쫙 펼쳐진 길을 한 쭉 달려오면서 어머, 내가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꽃길을 달려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꽃길을 달려온 쌤이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활짝 피어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외국에 되게 유명한 방송인이 한 말이에요. 그래요.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선생님이 사회 역량분들을 또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까지 이제 계속해서 결석 없이 다들 잘 오고 계시죠? 출석 체크 한번 해볼까요? 송별아, 안녕하세요. 김별정, 오늘은 길 안 헤매고 오셨나요? 예, 오늘은 잘 왔습니다. 임별희, 화면이 잘 안 뜨나요? 다시 한번 이 버튼 눌러보도록 하시고요. 박별영 친구, 안녕하세요. 김별율 친구, 안녕하세요. 이별민 친구, 안녕하세요. 쌤이 항상 이 댓글을 잘 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친구들도 바르고 고운 댓글로 우리 이제 수준 높은 강의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합시다. 다들 준비되셨죠? 도별민, 이별영, 김별원, 이별준, 정별윤 친구, 그래요. 지별 친구 출석 체크 잘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새로운 대단원을 가볼 거예요. 짜잔. 자, 새로운 대단원, 전에 배웠던 대단원이 이제 내가 사는 세계 지도를 통해서도 살펴봤고 또 이 지도를 통해서 내가 사는 세계를 봤더니 대륙과 해양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고 위도와 경도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으론 그렇죠, 지리 정보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도 배워봤었죠. 그 배웠던 내용들 우리와 다른 기후, 다른 생활이라고 하는 이 대단원을 배울 때도 슬쩍슬쩍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선생님이 또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답변도 같이 하시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자, 우리와 다른 기후, 다른 생활에서 첫 번째로는 요거 세계 기후 지역을 배울 겁니다. 오늘부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여행 가듯이 가보자고.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진짜 여행을 갈 장소들이잖아요. 세계의 이 드넓은 세상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지역을 또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견문을 넓힐 텐데 그때 이 지금 배웠던 이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세계의 기후를 이제 먼저 알아보도록 하고요. 열대 우림 기후 지역과 온대 기후 지역의 생활 모습, 그 다음 건조기후 지역과 툰드라 지역의 생활 모습, 아무래도 좀 이제 낯설은 환경들에 해당하는 지역들을 좀 더 잘 살펴보고 여행 가듯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 기후 지역. 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네, 들어갈 준비 되셨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세계에는 정말 다양한 여러 기후 지역들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기후가 뭐지? 여러분들 오늘 날씨 어땠나요? 오늘은 선생님이 올 때 일단은 11.5도씨의 기온이 나타났고요. 바람이 크게 불지 않았습니다. 습도도 적당했던 것 같고 일사량도 참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은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지역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오늘의 날씨가 좀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지역별로, 그렇죠? 그래요. 이제 오늘 이제 날씨가 어떤지에 대한 댓글이 올라오나 선생님이 좀 기다려보고 있는데 아직은 없네요. 자, 아무튼 날씨라고 할 때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의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건데 이 날씨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의 이 대기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날씨 왜 이래?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하고 바로 오늘, 또 내일 날씨 어떻대? 내일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대기 상태를 물어봐요. 맑아요, 화창해요, 그래요. 햇빛이 쨍쨍. 굉장히 오늘 날씨 참 좋죠. 자, 그런데 기후는 이 짧은 기간의 대기 상태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기후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서 사는 지역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한민국의 기후가 어떻지?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온대 기후가 나타나고 사계절의 구분이 뚜렷한 나라이지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요. 그래서 기후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에서 여러 해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종합적이고 평균적인 대기의 상태를 말하는구나. 대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의 상태. 자, 이 대기의 상태를 표현할 때 어떤 표현들을 쓰냐면요. 이 기후 요소들을 이용을 해서 대기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쌤이 아까 오늘의 기온은요 11.5도씨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바람이 잘 불지 않았고요.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거예요. 공기의 온도, 기온이라든지 공기가 이렇게 흐르는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 바람이라든지 또는 공기 중의 습기, 습도 상태라든지 또는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하늘에서 물이 내리는 거, 이 강수량. 자, 요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기후를 구성하고 있는 기후 요소들이에요. 자, 이 기후 요소들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은 기후 요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되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 기후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이 되는 기후 요인. 요걸 쌤과 함께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할 건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 내가 사는 세계에서 배웠습니다. 여기 있는 기후 요소 가운데 기온이라고 하는 게 달라지는 그 원인에 대해서 쌤과 함께 배워봤었거든요. 위치에 따라 다른 생활이라고 할 때 기온이 달라지는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 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수업에 열심히 좀 참여를 해주시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관계없는 댓글은 남기지 맙시다, 우리. 그래요.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것,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 지구상의 위치를 표현할 때 가로선, 요거 힌트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경도에 따라서는 시간이 다르고요. 자, 지구의 자전이 나왔는데요. 아닙니다. 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별윤 친구도 위도, 그렇죠. 위도예요. 맞아요. 이별우, 이별지 친구도, 김별기 친구도 전부 다 위도를 얘기했어요. 맞아요. 위도와 같이 적도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기온이 달라지는 거 볼 수 있었잖아요. 적도에서는 굉장히 더운 기온이 나타나고 위로 올라갈수록 멀리 떨어질수록 극지방에 가까울수록 차가워졌어요. 이렇게 위도가 기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대륙이나 해양의 분포 또한 기온, 바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는 땅의 생김새인 지형도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바닷물에 이 여러 가지 뭐 해류 있잖아요. 그죠? 흐름, 난류도 있고 한류도 있고 이런 해류 또한 기온이 아니라 기후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해류에 따라서 또 이제 강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요. 다양하게 이 요인들이 영향을 주어서 기후 요소들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좀 알아두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가보도록 할까요? 기온부터 가보겠습니다. 여기를 배울 때는 친구들이 과학인가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도 가르치면서 과학인가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실제로 선생님 어저께 이제 과학 선생님 만나서 여쭤봤습니다. 좀 더 고퀄리티로 요거를 좀 고품격으로 설명을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면서 과학 선생님한테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이 지구과학에서 나오고 여러분들이 특히 중학교 3학년 때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우리는 살짝 맛배기 하는 겁니다. 자, 기온은 대기의 온도, 위도는요 적도에서 높아요. 그죠? 적도에서 위도, 바로 적도 부근에서 기온이 높고요.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극지방으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아주 간단하게 배웠던 내용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황별정 친구가 높고 낮아진다. 벌써 답을 딱 쓰고 계시고요. 자, 우리는 그 과학 시간에 나오는 것만큼 엄청 이렇게 막 그 깊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이 기후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그 영향을 설명해 보기 위해서 살짝 보는 거니까 맛배기 정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음 육지와 바다의 분포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육지하고 바다는 비열차가 있다 이런 말을 써요. 과학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 빨리 온도가 뜨거워지고 낮아지는, 그러니까 쉽게 이제 가열되고 또 이제 식는, 냉각되는 그 속도가 달라요. 육지하고 바다 중에 빨리 변하는 애가 누굴까요? 빨리 온도가 높아졌다가 빨리 식어버리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여름철이 되면 야외 수영장을 갑니다. 자, 야외 수영장에 가서 이제 수영복 딱 갈아입고 야 이제 수영하러 들어가야지 라면서 물을 담아놓은 그곳까지 걸어가잖아요. 일단 슬리퍼 같은 거 벗고 가죠. 그때
발을 내딛는 순간 아 뜨거워 해본 적 있죠? 시멘트 바닥을 이렇게 지나서 풀장으로 들어가는데 발바닥이 너무 뜨거울 정도로 이 땅은 가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아이고 차가워라 이겁니다. 똑같이 태양의 에너지가 와 닿고 있는데 이 땅, 육지는 빨리 가열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물은 천천히 가열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지가 여름에는요 훨씬 좀 빨리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겨울에도 훨씬 빨리 식어요. 그 차이가 큽니다. 바다는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가는 자 그런 차이로 인해서 바람의 방향이 달라지고 또 연교차가 달라져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우린 연교차를 배우는 거니까 연교차는 뭐냐면 가장 더운 달 그때의 평균 기온 그리고 가장 추운 달 최한월 이렇게도 예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평균 기온 최난월의 평균 기온과 최한월의 평균 기온 가장 추운 달과 가장 더운 달의 그 차이를 얘기해요. 당연히 육지가 훨씬 빨리 뜨거워졌다가 훨씬 빨리 식죠. 바다는 천천히 뜨거워졌다가 천천히 식으니까 둘 사이의 연교차를 계산해 봤을 때 누가 더 클까요? 그래요. 대륙의 내부, 육지 쪽에 바다의 영향을 덜 받는 육지 쪽에서 훨씬 더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 대륙 안쪽에 위치한 나라들일수록 여름엔 많이 더워지고 겨울엔 많이 추워지겠네요. 그리고 바다에 이제 가까운 지역 또는 뭐 섬인 이제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런 차이가 적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양한 기후 지역 여행 갈 때 그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또 해드릴 겁니다. 자, 다음 강수량 한번 가볼까요? 강수량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눈 이런 것들을 합한 양을 얘기합니다. 자, 많은 곳을 보면은 적도 부근이 강수량이 많아요. 적도 부근에 있는 이제 나라들은요, 아무래도 따뜻하다 보니까 수분의 증발도 활발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증발하고 구름 만들고 비 뿌리고 그게 활발해서 적도 부근 비가 많은 편입니다. 대신에 극지방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강수량이 좀 줄어들어요. 또 성질이 다른 공기가 만나는 중위도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이 중위도 성질이 다른 공기 덩어리들 이걸 기단이라고 한다고 하죠. 자, 이 기단이 만나서 부딪히면서 서로 밀어붙여요. 그러면서 한 공기 이 덩어리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 선생님이 또 이제 우리 고품격 설명을 위해서 우리 김청애 선생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열 교환 없이 팽창을 하면 그러면서 팽창하면서 기온이 이렇게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기온이 낮아진대요.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고 냉각되면서 그렇죠? 냉각되면서 수증기가 이렇게 모이죠. 물방울이 되죠. 그러면서 구름이 만들고 비가 뿌려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공기 덩어리가 만나서 서로 밀어붙이고 올라가면서 식어서 비가 내린다. 구름이 만들어서 비가 내린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중위도 지역에서도 강수량이 많고 그 다음에 난류가 흐르는 지역, 난류가 흐르는 이제 해안 바다 쪽에서도 따뜻한 물이 있기 때문에 증발이 많죠. 여러분들 목욕탕에 보면 물 다 이렇게 따뜻한 물 받아놓으면 수증기 막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수증기가 막 생기면서 공기 덩어리가 바로 구름을 형성하게 되고 결국 비가 나중에 또 뿌려지게 됩니다. 자, 적은 곳은 반대로 이렇게 공기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잘 생기지 않는 곳이 비가 잘 안 내려요. 공기가 상승을 해야 뭐 결국은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도 뿌려지는 건데 상승하지 않으면 구름 자체가 잘 생기지 않거든요. 남북 회기선 부근이 있습니다. 적도 위쪽으로 살짝 올라가서 위도 23.27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도 한 23도 부근. 자, 그쪽으로 남북 회기선이 딱 위치를 하고 있는데 한 요 정도로 해서 위도 한 20에서 30도 부근에 해당하는 북쪽과 남쪽 모두에 있는 이제 지역입니다. 자, 요 부분에서는 적도에서 상승했던 공기가 적도에서 수증기가 막 올라가서 이제 상승을 하죠. 그리고 비를 뿌려요. 그다음에 그 공기들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뜨겁고 건조해진 후에 이렇게 남회기선과 북회기선 부근으로 내려옵니다. 연중 위에서 이렇게 하강하는 공기가 생기다 보니까 아래쪽에서 상승하는 공기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름이 형성이 되지 않고 이곳에서는 아주 건조한 기후가 나타납니다. 대부분 사막이 보여져요. 그래서 남회기선과 북회기선 부근에는 구름이 거의 생기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태양이 잘 비치는 맑은 날이지만 구름이 없다 보니까 비가 내리지 않게 되고 그래서 사막과 같은 그런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이제 극지방으로 갈수록 또 이제 우리가 강수량이 적다고 얘기했고요. 바다로부터 떨어질수록 아무래도 수분 공급이 어렵다 보니까 또 비가 적게 내리죠. 한류가 흐르는 해안 지역은 난류가 흐르는 해안 지역과 이제 반대로 비가 잘 안 내리는데, 한류가 이제 흐르는 해안, 우리 목욕탕을 또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뜨거운 물 위에는 계속해서 이제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지만 차가운 물은요? 없어요. 찬물은 공기가 안정적으로 흐름이 잘 안 생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물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공기가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딱 모여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냥 안정적인 대기 상태를 이루게 되고, 오히려 이보다 위에 있는 공기가 가볍고 따뜻하다 보니 이게 내려가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 잘 형성이 안 돼서 한류 흐르는 지역 주변 사막도 만들어집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살짝 우리 강수량에 대해서 먼저 좀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